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듣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이 보이는 방송 시작입니다. 2025년 6월 25일 수요일 마을이 보이는 방송, 대전과 동구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코너 아름다운 대전의 이복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명숙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75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6.25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의 수가 12만 1723명이라고 하네요. 기업 한화에서는 정부와 함께 유해 발굴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웅을 기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취지의 캠페인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오늘 딱 방송을 할 수 있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6.25 전쟁을 기억하며 그 시절의 아픔과 오늘날의 자유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을 방송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함께 우리 역사를 돌아보며 호국 영령들이 넋을 기리고 그분들이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로이킴의 봄이 와도 음악 듣고 와서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마다 예쁘게 피어있던 꽃들을 보며 참 많이 웃었고 참 많이 울었지. 마치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그러다 내가 시들어갈 때면 그 꽃들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내겐 남아있던 건 항상 나의 곁에 있어줬지만 보지 못했던 너. 봄이 와도 설레지 않을 것이고 여름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가을이 오면 무너지지 않고 견뎌왔음에 감사하며 겨울엔 나를 지켜줬던 그대만을 내 맘에 새길 거야. 그리움 경준순. 평생을 그리워하다가 그리움에 그리움마저 묻은 채 강산이 변하는 시간 속에서 혼자 멈춘 채 당신을 그린다. 매일을 눈물 속에서 당신을 그리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눈을 이제는 감는다. 여전히 그리운 나의 가족, 나의 고향, 헤어짐 없는 그리움 없는 그곳에서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그곳에서 꼭 다시 만나 사랑하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호국 보훈의 달과 어울리는 소식을 준비하였는데요. 국립대전현충원에는 역사의 숨결과 자연의 의로가 공존하는 힐링의 길인 보훈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7빛깔 무지개의 색을 테마로 현충원 묘역을 둘러싸고 있는 10.04km 코스의 숲속 오솔길은 단순히 걷는 길이 아닌 자연의 위안과 함께 이 땅을 지켜낸 이들이 발자취를 되새기는 성찰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한 곳 한 곳 국립대전현충원의 7빛깔 보훈 둘레길을 함께 걸어볼까요? 청취자분들도 잘 따라오세요. 먼저 추모의 시작점 빨간길 1.4km입니다.
현충원은 정문에서 시작되는 이 길은 첫 걸음부터 무겁지 않도록 부드러운 흙길과 완만한 경사로 사람들을 맞이하지요. 소나무와 단풍나무가 울창한 숲길을 따라 낮은 언덕을 오르락 내리락 걷다 보면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철도 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기 위한 호국철도 기념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 24단장 윌리엄 딘 소장을 구출하기 위해 작전에 투입된 미카형 증기 기관차 129호가 전시되어 있고 고 김재현 기관사가 미군 특공대원 33명을 태우고 적의 손에 들어간 대전역까지 돌진했던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호국철도 기념관을 지나면 초록빛을 한껏 머금은 메타세콰이아 길이 길게 뻗어 있답니다. 은은한 솔향기 따라 걷는 주황길은 무더운 여름이면 연꽃이 활짝 펴 장관을 이루는 하늘지가 초입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잔잔한 물결 위에서 백로와 오리들의 모습을 보며 걷다 보면 진한 피톤치드를 내뿜는 조용한 소나무 숲으로 들어서게 되지요. 국가사회공헌자 묘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 발전에 헌신한 분들이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곳인데요. 마라톤 영웅 손기정, 박치기왕 김일, 아시아의 물개 조련 등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줬던 스포츠 영웅들도 안장돼 있습니다. 곳곳마다 역사의 순간이 그려지는 곳이네요. 봄빛으로 스누인 노랑길 1.4km는 봄철이면 산수유와 개나리, 목련이 연달아 피며 마치 황금빛 터널처럼 화사해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코스이지요. 순환형 코스인 노랑길은 대나무와 소나무가 빽빽하게 솟아있어 마치 깊은 숲에 갇힌 듯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천안함 46 용사묘역과 함께 우리나라를 지키다 산화한 국군 장병들이 잠든 장병 제3묘역도 이곳에 있지요. 물길을 따라가다 보면 작은 연못인 충원지를 마주할 수 있어 물멍을 즐기기에 합니다. 행주 치마 씻은 손에 받은 이 소식은 능선의 향기 품고 그대의 향기 품어 군사우편 적혀있는 전선 편지네 전해주는 배달부가 쌀이문도 못 가서 봇받치는 기쁨에 나는 울었어. 정명숙 DJ님, 방금 들은 향기 품은 군사우편이라는 곡을 아시나요? 예나 지금이나 군사우편이라는 직인이 찍힌 편지는 받는 이 가슴을 뭉클하게 하잖아요. 전쟁에 나간 남편과 그를 기다리는 아내는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되어 아련한 추억 속에만 남아있지요. 맞아요. 전화나 휴대폰이 없던 그 시절
집배원이 전해주는 남편이 군사우편을 받아보는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봉일을 하다 달려나가 편지를 받아보고는 배달원이 쌀이물을 나서기도 전에 눈물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지요. 네, 그렇지요. 아름다운 대전 호국 보훈의자를 맞아 국립대전 현충원 7빛깔 보훈 둘레길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계속 소개해 볼까요? 다음은 숲과 내가 하나가 되는 초록길 2.2km입니다. 현충원 동쪽의 깊은 숲속을 휘감아 도는 코스로 둘레길 중 가장 거리가 길며 경사가 가파른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반복되는 곳입니다. 시작부터 대나무와 참나무가 어우러진 울창한 숲을 만날 수 있는데요. 기온이 다른 구간보다 낮고 습도도 적당해 여름 산책로로 안성맞춤입니다. 둘레길이 중심축이자 현충원 내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초록길에는 보훈 전망대, 현충 전망대, 호국 전망대 등 시원하게 탁 트인 전경을 조망할 수 있지요. 전망대가 3곳이나 있군요. 전망대에 오르면 끝없이 펼쳐진 묘비를 마주할 수 있어 이곳에만 머물러도 우리나라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호국 영령의 희생이 있었음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네, 맞아요. 그럼 다음 길로 이동해 볼까요? 짧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파랑길 0.84km는 자연형 산책길로 둘레길 중 가장 짧은 구간이어서 잠시 쉬었다 가거나 가볍게 추모하며 걸을 수 있는 쉼표 같은 길이에요. 전체가 평탄한 흙길과 완만한 산책로로 구성되어 있고 곳곳에 나무 벤치와 쉼터도 조성되어 아이들이나 어르신들과도 함께 걷기 좋은 코스입니다. 전나무로 우거진 숲을 걷다 보면 현충원 전경과 대전의 명산인 갑하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천사 전망대에 이르는데요. 전망대에 오르면 맞은편으로 갑하산과 두리봉, 신선봉, 능선이 펼쳐져 있고 현충관, 호국 분수탑, 현충탑도 한눈에 들어오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훈 둘레길에서 현충원을 조금 더 높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사색할 수 있는 곳으로 하늘을 닮은 쪽빛길 1.4km는 이름처럼 탁 트인 전망과 조용한 숲길이 인상적인 코스입니다. 코스 초입에서 오른쪽으로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안장된 독립유공자 제3묘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 봉우동 전투와 청살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독립군 영웅이자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인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조금 늦었지만 지난 2021년 8월 안장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경, 의경, 순직자, 무명용사, 6.25 및 월남 참전 군인 등이 안장된 제5묘역을 참배할 수 있습니다. 쪽빛길 중간 지점인 소나무 숲을 지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정자인 보훈정에 다다르는데요. 쪽빛길이 끝나갈 즈음 국가 유공자의 유해를 봉안한 엄숙한 공간인 충원당이 나타나며 그 앞으로 보훈 왕벗길이 조성되어 있기도 하지요. 청취자 여러분, 보훈 둘레길이 마지막은 고요한 사색이 끝자락 보랏길 1.5km입니다. 단풍길로 유명한 보랏길은 가을에 특히 걷기 좋은 코스인데요. 울긋불긋 물든 단풍나무 사이를 거닐며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답니다. 억새길과 황토길을 지나면 한반도 모습을 형상화한 연못, 현충지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연못에 만개한 수연꽃이 분홍빛으로 물들고 가을에는 연못에 비친 단풍나무들로 인해 붉은색으로 빛난다고 하네요. 보랏길이 끝나갈 때쯤에는 계절마다 피고 지는 들꽃들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야생화 공원이 있습니다. 봄에는 양지꽃과 할미꽃, 여름에는 참나리, 원추리, 가을이면 구절초와 코스모스 등 형형색색의 꽃들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네, 오늘 6.25를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의 7빛깔의 보온둘레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코스별로 걸으며 그 속에 담긴 의미도 찾고 추모하는 시간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국립대전현충원이 올해부터 누구나 쉽게 보온의 가치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묘역 해설 프로그램인 335 버스 타고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개인과 가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11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문해 보세요. 나 태어난 이 강산에 군인이 되어 꽃 피고 눈 내리기 30년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나 죽어 이 흙 속에 묻히면 그만이지 아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내 청춘 아들아 내 딸들아 서러워 마라 너희들은 자랑스런 군인의 아들이다 좋은 옷 입고 푸냐 만난 것 먹고 푸냐 아서라 말어라 군인 아들 너로다 늙은 군인의 노래 들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는 8살 어린 시절 제가 겪었던 끔찍한 6.25의 참상이 눈앞에 어른거리네요. 특히 휴전협정 후 전사한 우리 국군들의 유골함을 가슴에 안고 군총으로 들어가던 국군들이 긴 행렬, 추모 예식을 하고 군청에 안장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총소리, 따발 총소리, 피난 가던 기억 등 생생하네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복순 DJ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찬란한 7빛깔 무지개색의 아름다움 같이 호국 영령들이 뜻을 받들어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2월 20일 금요일 생명복지관에서 진행된 호국 보온의 달 기념 캠페인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이니 청취하시며 호국 보온의 의미를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마을이 보이는 방송은 매주 1회씩 실시간 방송이 송출되며 매주 대송출과 생명복지관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주민분들의 다양한 사연, 듣고 싶은 음악, 게스트 참여를 신청받습니다. 함께 즐거운 라디오를 만들어봐요. 마지막 곡으로 신문희의 아름다운 나라를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DJ 이복순, 저는 DJ 정명숙이었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을 지면 걸음걸음도 살며시 달림이 오시네. 밤 달빛에도 참